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204페이지 도시개발법. 여기 알차례죠. 용어 정의 2번 정도만 알면 돼요. 도시개발 사업이라는 게 뭡니까? 그것만 알면 되는데, 도시개발 사업이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해요. 뭐를 지정한다고요? 도시개발구역. 거기다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 그 도시개발구역을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복지 등의 기능을 가지는 줄을 그어보세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 그게 무슨 사업이라는 거예요? 도시개발사업. 조성에다 동그라미를 치고요. 개발사업이니까 조성하는 거겠죠? 그래서 단지 시가지를 조성해주는 사업이, 도시개발구역을 단지 시가지로 조성해 나가는 사업이 무슨 사업이다? 도시개발사업이다. 그래 놓고 이제 여기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요.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죠.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계획.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계획도 궁극에는 도시군 관리계획이죠. 그래서 도시군 개발 사업에 관한 무엇이 결정이 되면 도시군 관리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이 뭐 되면? 결정 고시되면. 언제부터 효력이 생긴다고요?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 여기는 무조건 되고,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 도면 고시한 날로부터 효력이 생기는데, 자,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고시되면 어떤 효력이 생깁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면 돼요. 무슨 사업을 시행하면 된다고요? 도시개발 사업. 지금 좀 전에 배운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해 나가는 효력이 생기는데, 자, 도시개발 사업은 공익사업이죠. 무슨 사업이라고요? 공익사업이라서 얘는 용도 지역의 규제를 받는다, 안 받는다? 그래요. 맨날 배우는 게 그거예요. 공익사업은 규제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럼 얘는 용도 지역의 규제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해나가야 됩니까를 별도로 정하는 법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 법의 이름이 뭐라고요? 오케이. 도시개발법이라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제 도시개발법을 딱 봤더니 뭐라고 나오냐면, 도시개발 사업 하고 싶니? 그러면 이 도시개발법에서는 뭐를 지정하라는 거예요?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하라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이 도시개발 구역을 단지나 무엇으로? 시가지로 뭐해 나가라는 거예요? 조성하는 거. 단지나 시가지로 뭐해 나가는 사업이, 여기 도시개발구역을 단지나 시가지로 개발하기 위해서 조성하는 거. 조성이라는 건 토지의 형질 변경이라고 그랬죠. 개발의 개념이잖아. 개발이란 토지를 개발한다는 건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는 상태의 토지를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상태의 토지로 뭐 하는 거? 조성하는 거. 맞죠? 그러니까 지금 이 도시개발 구역은 일반적으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는 상태의 토지가 있을 텐데, 여기를 단지나 시가지로 만들기 위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토지로 뭐 하는 거? 조성해 나가는 거. 조성이라는 걸 다른 얘기로 하면 토지의 형질 변경이죠. 그런 사업을 하는 게 무슨 사업이라는 거예요? 도시개발 사업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하는 자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지정권자라고 하거든요. 그럼 지정권자는 누가 돼야 되냐면, 이건 상식이에요. 여기 도시군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이 뭐 됐어요? 결정. 그럼 여기 결정권자 있어요, 없어요? 결정권자가 도시군 관리계획의 원칙적인 결정권자 누구죠?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됐죠? 여기 도시군 관리계획 있죠? 도시군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 자치도, 시군. 그러면 도시군 관리 계획의 수립권자는 누굽니까? 그러면 그냥 시장 군수 던지면 돼요. 도시군에 관련된 거니까. 계획을 수립하는 자가 누굽니까? 그러면 누구 던지면 된다고요? 도시군에 관련된 계획이니까. 맞죠? 그러면 시장 군수가 수립했으니까 그거에 대한 결정권자는 누구겠어요? 도지사가 되는. 그래서 원칙은 도지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예외적으로 뭐 둘 이상의 시도에 관할구에 걸친다든지 국가계획과 관련되면 장관님도 위반할 수 있죠? 그러면 국장도 결정권자가 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저거 결정돼서 도시개발 사업 시행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결정해서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는데 얘는 공익사업이라 용도 지역의 규제를 받으니까 안 받으니까? 안 받으니까 관계 법령에 의해서 저 상태에서 시행을 해야 되는데 먼저 뭐부터 지정하라고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라고요. 그래서 누가 지정해야 되겠어요? 원칙, 시도지사, 대도시장. 예외. 그렇죠. 이해했어요?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누가 지정하는 거예요? 여기다 써줄까요?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예외적으로는 누가 지정하는데? 국장이 지정을 해야 돼요. 도시개발구역을. 근데 문제는 이 도시개발 사업은 무슨 사업이라고? 그러니까 용도지역의 규제를 받아야 안 받아요? 대통령령에 의한 규제를 받아야 안 받아요? 그러면 얘 어떻게 라는 걸 별도로 정해줘야 돼, 안 정해줘야 돼요? 그러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자는 지정하기 전에 이 도시개발구역을 어떤 단지 시가지로 만들 것인지, 어떻게 이 도시개발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이용할 건지를 정해주는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 계획이 무슨 계획이냐면 도시개발 사업계획. 그래서 무슨 계획이라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개발계획은 다른 거 아니죠? 개발계획은 다른 거 아니죠? 어떤 거예요? 도시개발구역 안에 토지를 어떻게 이용해 나갈 것인지를 정해주는 계획 아니에요? 자, 이런 계획에는 난개발이 되면 된다, 안 된다? 뭐에 맞게? 개발 규모에 맞게. 뭐가 들어가야 된다? 기반시설 설치하는 거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이렇게 한번 따져볼까요? 그 배우기 전에. 이 개발계획은 도시개발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를 정해주는 계획일 거다. 맞나요? 왜요? 도시개발 사업은 무슨 사업이라? 공익사업이라. 용도지역의 규제를 받으니까 안 받으니까? 일반적으로는 용도지역이 정되면 용도지역에 지정한 목적대로 이용만 하면 되는데 얘는 공익사업이라 용도지역의 규제를 받으니까 안 받으니까? 안 받으니까 도시개발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어떻게 이용할 것입니까를 정하는 별도의 계획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그 계획이 뭐다? 오케이. 그쵸? 근데 얘는 여기를 단지 시가지로 만드는 거죠? 그쵸? 그럼 이 토지 이용 계획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지. 어떤 크기에 어떤 단지 시가지를. 맞아요? 에? 누가? 시행자. 맞아요? 어떤 방식에 의해서 시행 방식. 문행인지 아시겠어요? 에 의해서 만들 것인가를 정해주는 게 도시개발구역 안에 토지 이용 계획 아니에요. 얘는 사업계획이니까. 문행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자를 누구라고 하는데?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얘는 용도지역의 규제를 안 받으니까. 됐어요? 이 도시개발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를 정하는 뭐를 수립해서? 개발 계획을 수립해서 도시개발구역을 뭐 하세요?
지정하세요. 그리고 여기에서 정하는 단지 시가지를 조성해 나가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무슨 사업이라는 거예요? 도시개발 사업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을 수 있겠어요? 아유, 그러면 지난 시간에 공부 잘한 거예요, 여러분. 실력이 한 단계 올라온 거야. 박수, 칭찬. 예? 아주 잘했어요. 예. 아닌 것 같은데, 느낌이. 이렇게 칭찬해줬는데 느낌이 다들 이랍니다. 느낌이 이게 좀 싸네. 예.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안 되면서요. 그쵸?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면 이제 실력이 엄청나게 오른 거예요. 이제 여기에서 필요한 건 뭐냐? 확신을 갖는 거야. 내가 진짜 많이 알고 있구나. 라는 확신만 가지면 되는데, 내가 많이 알고 있어도 공부하는 사람들의 특징, 뭐 내가 알기는 이호만 하는 거지, 알면 내가 얼마나 알겠어. 또 이렇게 죽으면 안 되고, 자신감을 가지세요. 그러면 옆으로 가보면 제일 먼저 뭐 나오는 거예요? 개발 계획의 수립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됐죠? 갑니다. 원칙.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자는 지정권자죠.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먼저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도시개발 사업계획, 이게 뭐라고 한다고요? 개발계획을 뭐 해야 돼요? 수립하라는 거예요. 근데 예외 일정한 경우는 보세요. 도시개발구역을 먼저 지정해요. 일정한 경우는 뭐부터 지정한다고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 나중에 여기를 어떻게 개발해 나가야지 라는 개발계획을 나중에 수립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됐어요? 자, 그럼 첫 번째가 개발계획을 뭐 한대요? 공모한대요. 거기다 줄 그으면 되죠. 개발계획을 무슨 계획을요? 개발계획을 뭐 하는 경우에 여러분 공모가 뭐예요? 공모가 뭐의 줄임말이죠? 공개 모집. 공모가 공개 모집의 줄임말이죠. 됐어요? 그럼 여러분 한번 봐봐요. 자, 개발계획이라는 게 도시개발 구역을 토지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어떻게 개발해 나갈 것인가를 정해주는 계획이라고 그랬죠. 근데 그러한 계획을 공개 모집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먼저 뭐를 지정해 놓고 도시개발구역을 꼭 지정해 놓고, 자, 여기 어떻게 개발해 나갈지 좋은 계획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 모집에 응모하세요. 이게 공모 아니에요. 그러면 개발계획을 공모한다는 얘기는 먼저 뭘 지정해 놓고 나중에 개발계획을 수립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해했어요? 좋아요. 넘겨보세요. 두 번째는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도시지역, 외지역이죠. 그쵸? 그럼 보세요. 거기는 이렇게 써줄게요. 보전용도지역이에요. 무슨 지역이에요? 개발용도가 아니라 무슨 용도예요? 자, 용도지역에 의해서, 자, 우리 용도지역 있죠? 용도지역 있잖아요? 그 중에 개발용도라고요? 보전용도라고요? 자연녹지, 생산녹지, 도시지역, 외지역은 보전용도 지역이죠? 보전용도 지역에도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요? 도시개발 사업은 공익사업이라 용도지역 규제를 받으니까 안 받으니까? 이해 가죠? 근데 거기 보전용도인데 보전용도이기 때문에 먼저 뭐부터 지정해놓고 도시개발, 여기 개발할 거야 라고 딱 정해놓고, 됐어요? 여기 보전용도지만 여기 개발할 거야 뚝 정해놓고, 그러면 얘 어떻게 개발할 거야? 이거를 나중에 수립해주면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해 가요? 그래서 보전용도 지역이라면 먼저 뭐를 지정하고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해 놓고, 됐어요? 나중에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다 없다? 왜요? 얘는 용도지역 규제를 받으니까 안 받으니까? 이해했죠? 그래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장관님이 국가균형발전, 거기에다가 줄을 그어보세요. 무슨 발전이요? 국가의 균형발전. 보세요. 자, 장관님이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국가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중앙장과 협의해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다는 얘기입니다. 됐어요? 그럴 때는 어디를 개발하는 것이 됐어요? 국가의 균형적인 개발을 위해서 필요한지 먼저 뭐 지정한다는 거예요? 그쵸? 먼저 도시개발구역 지정해요. 아, 거기를 개발하는 게 국가균형 개발을 위해서 되게 필요하겠구나 해놓고 나중에 거기 어떻게 개발할 건지 개발계획 수립해주면 돼요? 안 돼요? 이해 가요? 안 가요? 가요? 근데 단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서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때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에는 지정하라고 하지 말라고요. 하지 말라고요. 됐나요? 예, 그래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런 얘기네. 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있어요? 없어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면 원칙은 여기는 개발용도죠. 그러니까 바로 뭐 수립해서 개발계획 수립해서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요 포함되어 있어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전체 면적의 얼마밖에 안 돼? 30% 이하다 이거죠. 30% 이하면 이 전체는 다 무슨 용도로 보겠다? 보전 용도로 보겠다. 거기에도 먼저 뭘 지정하고 구역을 지정하고 나중에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게 5번이에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전체 면적의 얼마 이하면 30% 이하면 먼저 구역을 지정하고 나중에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시험 문제 의외로 잘 나와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됐나요? 자, 좀 잘 알아두시고. 자, 밑에 쭉 나오면 개발계획의 수립지 동의라는 거 나오죠? 되게 쉬워요. 보세요. 자, 이 개발계획에 의해서 이 도시개발 사업을 어떤 방식으로 시행할 것인지도 다 정해준다, 안 정해준다? 정해준다 그랬죠? 근데 얘는 환지 방식으로도 할 수 있어요. 무슨 방식? 무슨 방식? 환지 방식이 뭐냐면 토지를 강제적으로 교환해주는 방식이에요. 사인들의 토지를 강제적으로 뭐 해주는 방식? 교환해주는 방식이 환지 방식이다 보니까 환지 방식을 시행하기 위해서 개발계획 수립할 때는 거기 있는 토지 소유자들의 뭐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동의를 얻어야 돼요. 그래서 외우면 돼요. 어떻게 동의를 얻냐면 면적 3분의 2 면적 3분의 2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으라는 거지 면적 3분의 2를 소유해라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소유하는 거 아니에요. 동의 얻는 거예요. 동시에 토지 소유자 총수 얼마 2분의 1 이상의 뭐를 얻으라고요? 동의를 얻어야 돼요. 환지 방식은 사인들의 토지를 강제적으로 교환해 주는 방식이니까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는 됐나요? 자, 토지 소유자들의 동의를 얻어야 돼요. 어느 정도를 얻냐? 무조건 다고 외워요. 똑같아요. 어디? 환지 방식이면 면적? 면적은? 총수는? 면적은? 총수는? 외웠어요? 의지의 문제야. 외우는 건. 그냥 외우세요. 면적은? 총수는? 면적은? 총수는? 3분의 2는? 그래요. 2분의 1은요? 그래요. 대단합니다. 왜 그러지? 오늘 컨디션이 좋은가 봐요. 네, 좋아요. 자, 그쵸? 근데, 자, 옆에 보면, 개발계획에, 넘기세요. 그렇게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동의의 예외라는 거 나오죠? 두 번째 줄 중간에 보면, 시행자가 누구면요? 국가지자체. 국가지자체는 규제 대상이다, 아니다? 믿는다, 못 믿는다? 끝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시행자가 국가지자체라면 환지 방식으로 할 때라도 개발계획 수립할 때 동의 얻어요, 안 얻어요? 안 얻어요, 국가지자체는. 그쵸? 자, 우리 한번 또 여기서 정리 한번 해보고 가요. 공법에서 규제 대상이 아닌 거. 첫 번째, 국가지자체. 줄여서 뭐라 그래요? 행정주체. 두 번째, 법률 규정. 세 번째, 공익사업. 이것만 잘 알면 돼. 자, 공법상 규제 대상이 아닌 세 가지가 있어요. 무조건 너 규제 안 받는다. 됐어요? 믿는다. 첫 번째, 행정. 두 번째, 세 번째,
절대 까먹지 마요. 언제나, 항상. 됐어요? always, forever,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공법에서는 항상. 됐어요? 좋아요. 자, 그러면 자, 요 면적을 계산할 때 동의자수 산정 방법 있는 거죠? 자, 보세요, 여러분. 생각을 잘해야 돼. 이거 너무 쉬운 거야. 지금 환지 방식으로 개발계획 수립할 때는 면적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뭐를 얻으라는 거예요? 동의 얻으라는 거죠. 그럼 일반 사인들이 잘 동의해줘, 안 해줘? 안 해주니까 이 공익사업 원활하게 하려면, 그쵸? 이 동의 얻는 그 면적의 범위를 좀 확장시켜 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이 면적을 계산할 때 만약에 국공유지가 있다면, 뭐가 있다면요? 그럼 국공유지는 국가 지자체 소유의 토지죠? 그 자들이 있다면 이 자들은 이 공익사업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안 해요? 그러니까 국공유지 포함시켜야 될까, 제외시켜줘야 될까? 무조건 되고 포함이에요, 환지 방식에서는. 됐어요? 국공유지를 항상 뭐해서 계산하라고요? 포함해서 계산하는 거예요. 환지 방식일 때 면적을 계산할 때는 항상 국공유지를 뭐 한다고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봐요, 여러분. 수용 방식이야. 무슨 방식? 무슨 방식? 수용 방식은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공익사업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 뭐로 보상하고? 뭐로 보상하고? 현금으로 보상하고 토지 등을 강제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힘이죠. 그러면 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거기에 있는 토지가 일반인들이 소유하는 토지든 국공유지든 다 뭐 주고 사야 돼? 돈을 주고 사야 돼. 수용이라는 게. 됐어요? 그러면 수용 방식일 때, 그쵸? 면적을 계산할 때는 국공유지도 돈 주고 사야 돼, 안 사야 돼? 사야 되니까 얘도 토지 소유자의 소유하는 면적에 포함시킨다, 제외시킨다? 돈 주고 사야 된다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내가 수용 방식일 때 시행자예요? 제가 시행자예요? 그러면 제가 거기 필요한 토지 다 돈 주고 사야 되잖아. 그럼 저는 돈이 많아야 되잖아. 그쵸? 그럴 때 내가 소유하고 있는 면적은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 있어야죠. 돈이 많아야 되니까. 그럼 내가 순수하게 소유하고 있는 내 토지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 면적에 국공유지가 포함돼야 안 돼요? 안 되면 안 되지. 내가 부자여야 되니까. 이해하셨어요? 결론. 수용 방식일 때는 국공유지가 포함되고 제외되고, 환지 방식일 때 면적 계산할 때는 국공유지 포함 제외, 무조건 되고, 어디나. 이것도 always, 항상.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토지 소유자 수 계산하는 거예요. 자, 항상 똑같아, 이것도. 만약에 이게 공유 토지면, 무슨 토지면? 공유 토지가 뭔지 알죠? 무조건 되고 대표하는 사람 1인. 공유 토지면 항상 어떻게 따진다고요? 대표하는 사람 한 사람을 토지 소유자로 산정해요, 공법에서. 됐나요? 근데 공유 토지긴 공유 토지인데 이게 위에 집합 건물이 있는 구분 소유권을 인정하는 거면 무조건 되고 각각. 자, 공유 토지는 대표하는 사람 몇 명인데? 근데 구분 소유권이면 무조건 되고 각각 어디든. 됐어요? 자, 요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됐어요? 자, 그럼 옆에 보면 개발계획의 내용 나와요. 갑니다. 개발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돼야 돼요. 1번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위치, 면적. 그쵸? 어디에다가 어떤 규모의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것인지. 두 번째, 지정 목적, 어떤 단지, 시가지 만들 건지. 시행기간, 언제부터 언제까지 만들 건지. 자, 이러한 도시개발구역은요, 분할할 수도 있고 결합해서 지정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분할이나 결합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시행자, 시행 방법. 됐어요? 그럼 이걸 정리하면 어디에다가 어떤 규모의 어떤 단지, 어떤 시가지를 누가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 나갈 것인가 정해주는 계획이 무슨 계획이라는 거예요? 도시 개발 사업 계획, 개발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쵸? 이
1번부터 5번을 한 방에 해결해 주는 게 7번이에요. 토지 이용계.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이용 계획을 정해주는 계획이 무슨 계획이라는 거예요? 개발 계획이죠. 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러한 규모로 개발하니까 인구는 어느 정도 수용할 건지, 교통 처리는 어떻게 할 건지, 환경은 어떻게 보존해 나갈 건지 이런 걸 정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고. 난개발하면 된다고 안 된다고? 그러니까 개발 규모에 맞게 뭐 설치해 주라고? 그게 11번. 맞아요? 예? 그 다음에 얘는 공익사업이니까 복지시설 같은 거 설치해 줘야 돼, 안 해줘야 돼? 해주고. 자, 이 사업에 들어가는 돈 누가 낸다고? 그러니까 그 돈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여기 써줘야 돼, 안 써줘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지금 여기 이 개발계획의 내용 1번부터 12번까지 있죠? 이게 외워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 이거 당연한 거야. 그게 당연한 거로 받아들이면 돼요.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아까 이거 있다 그랬잖아. 그쵸? 그래서 줄이면 이거예요. 개발계획은 다른 거 아니다. 도시개발구역은 용도지역 규제 받는다, 안 받는다? 그러니까 이 도시개발 사업을 어떻게 해나갈 거야를 정해주는 별도의 계획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 계획이 뭐라고요? 그러니까 이 개발계획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를 어떻게 이용해 나갈 것인지를 정해주는 계획이라는 거예요. 됐어요? 항상 이런 계획에는 난개발하면 된다고 안 된다고? 그러니까 개발 규모에 맞게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 기반시설 설치하는 거 무조건 내고 들어가야 된다고. 됐어요? 그럼 얘는 도시개발 사업이니까, 그쵸? 어떤 규모로 어떤 단지 시가지를 만들 것인지, 됐어요? 누가 어떤 방식에 의해서 이거 정해주는 게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이용 계획을 정해주는 거죠. 이해했습니까? 근데요 13, 14, 15, 16 있죠? 얘는 개발계획의 내용인데 구역을 지정하고 나중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가 있어요. 이것도 시험 문제 잘 나와요. 근데 너무 쉬운 거야. 자, 한번 가볼게요. 도시개발구역 어디에다가? 밖에 동그라미 치면 되죠. 도시개발구역 바깥의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래요. 그러면 그 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계획 있죠? 이것도 개발계획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얘는 구역을 지정하고 나중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킨다고. 여기 보세요. 너무 쉬운 거예요. 도시개발구역을 여러분이 이렇게 꿈 지정했어? 도시개발구역 꿈 지정했다고요? 누가? 지정권자가. 그럼 이 도시개발구역 안에 기반시설 설치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그 설치할 때 들어가는 돈 누가 내요? 다 알잖아요. 아, 이게 도시개발구역 안에 있는 거면 시행자가 낸다니까. 왜? 공법에서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은 누가 부담하라고? 우리 그렇게 배웠잖아요. 여기 안에 있는 거는 시행자가 내요. 그쵸? 근데 도시개발구역 바깥에 기반시설 설치한대요. 도시개발구역 안이 아니라 어디에다가? 바깥에다가 기반시설 설치한대요. 어? 그럼 이거 설치에 들어가는 돈 누가 내야 돼? 정해줘야 돼, 안 정해줘야 돼요? 그거 정해줘야 되잖아요. 안에 있는 거면 당연히 누가 부담하는데? 바깥에다 설치하니까 이 바깥에서 설치하는 건 누가 내야지? 이거 정해줘야 돼, 안 정해줘야 돼?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비용을 여기다 써주라고요, 누가 낼 건지를. 근데 이거는 구역을 지정해야지 아닌지 바뀐지가 구별이 되는 거지. 그렇죠. 상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깥에다가 기반시설 설치할 때 그 돈 누가 낼 것인가에 관한 사항은 구역을 지정해놓고 나중에 개발계획에 뭐 하라는 거예요? 포함시켜라. 이해했습니까? 아, 이런 거 너무 쉬워야 돼요. 요번까지만 설명해 주는 거예요. 다음 순환부터는 이거 설명 안 해요. 아, 이거 당연한 겁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됐죠? 자, 두 번째는 수용 방식도 할 수 있잖아, 얘는. 무슨 방식이요? 그럼 여러분 여기 봐봐. 수용 우리 배웠잖아. 수용이란 누가?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그 공익사업에 필요한 공익사업에 뭐한? 공익사업에 뭐한? 공익사업에 뭐한? 공익사업에 뭐한?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 뭐로 보상하고? 토지 등을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거죠. 그럼 수용 방식일 때는 수용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의 세부 목록 있죠?
토지 등의 대상이 되는, 수용 등의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이 있잖아. 그럼 이 토지 등은 무제한이 아니라 필요한 최소한 대범위 아니에요. 맞아요? 그거의 세부 목록을 개발계획에다 써줘야 돼요? 그러면 도시개발구역을 이렇게 뭐 해야 돼? 지정을 하면 여기 안에 있는 거는 다 뭐 할 수 있고, 안에 있는 건 수용할 수 있고 바깥에 있는 건 수용해요, 못해요? 필요한 것만 수용할 수 있잖아. 바깥에 있는 건 수용하고 못하고. 그러면 수용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의 세부 목록은 뭐를 지정해야지?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해야지. 여기 안에 있는 것만 수용하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이 바깥에 있는 건 수용해요, 못해요? 그러니까 수용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의 세부 목록은 구역을 지정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개발계획에 포함시켜줘야죠. 이해 갑니까? 정말요? 다행이네요. 불길한데 점점 이제 좋았던 분위기 사그러들기 시작합니다. 다시 또 이러면 안 되지. 이거 너무 쉬운 건데. 됐어요? 자, 그러면 수용 당했어요. 근데 수용당한 토지상에 세입자가 있는 거예요. 수용당한 토지상에 누가 있다고요? 세입자. 그럼 세입자들은 그냥 나가라고 그러면 나가요, 안 나가요? 그럼 이 세입자들의 주거 및 생활 안정대책 수립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그래야지 세입자들이 나갈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세입자들의 현황을 파악하려면 뭐를 해야 돼? 구역을 지정해서 수용당한 토지상에 세입자가 얼마나 있는지 파악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그리고 그거에 맞게 이자들의 주거 및 생활 안정대책 수립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세입자들의 주거 및 생활 안정대책도 구역을 지정하고 나중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없다? 이해 갑니까? 이해 가요? 가요? 정말? 그래요. 순환개발이라는 거 알아요? 순환개발. 무슨 개발이요? 무슨 개발? 순환개발이라는 게 한꺼번에 와장창 하는 게 아니라 여기부터 하고 그 다음에 여기 하고 그 다음에 여기 하는 거죠. 도시개발구역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게 순환개발 아닙니까? 그러면 구역을 지정해야지. 여기부터 하고 여기 하고 그 다음에 여기 하고 이걸 정해주는 거지. 구역도 지정해놓고 여기부터 하고 그 다음에 여기 하고 이걸 정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순환개발 등에 따른 단계별 사업추진계획도 구역을 먼저 지정하고 나중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여러분 정리 한번 합니다. 정리 한번 해요. 개발계획에는요, 개발계획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이용계획을 정해주는 거예요. 맞죠? 환지 방식으로 하려면 이 개발계획 수립할 때 동의를 얻어야 돼. 환지 방식이니까. 어떻게 얻으라고요? 면적, 청수, 면적 계산할 때 국공유지 포함 제외, 청수 계산할 때 공유토지는, 근데 구분소유권은 무조건 되고 그건 여러분. 됐어요? 자, 수용 방식으로 하려면 수용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의 세부 목록을 포함시켜야 돼요? 포함시켜야죠? 근데 얘는 필요한 범위 안에서 최소한 도니까 구역을 지정하고 나중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그럼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에 따른 세입자의 주거 및 생활 안정대책도 구역을 지정하고 나중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그쵸? 단계별로 순환개발하려면 단계별 사업추진계획도 구역을 지정하고 나중에 포함시킬 수 있고. 맞아요? 도시개발구역 바깥에다가 기반시설 설치할 때 그 설치에 들어가는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에 관한 사항도 구역을 지정하고 나중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없다? 아무것도 아닌데 이 네 가지가 시험 문제 잘 나와요. 됐죠? 자, 그러면 다시 갑니다. 또 여기. 자,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고시가 되죠? 됐죠? 됐죠? 그러면 이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 잘하라고 지침 정해주는 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그쵸? 도시군에 관한 지역계획이 뭐죠?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기본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 지침 정해주는 계획인데
도시군에 관한 무슨 계획이라고요? 지역계획. 누구만 수립한다? 시작, 군수만. 왜? 도시군에 관한 지역계획이니까. 수립이니까. 맞죠? 근데 자, 도시군 관리계획의 지침을 정해주는데 광역계획권에 관한 특수계획인 게 하나 있는 거죠. 그 계획의 이름이 뭐라고요? 광역도시계획. 맞아요?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에 관한 무슨 계획이다? 특수계획이다. 특수계획이니까 어떻게 수립하라고? 공동으로 수립해. 됐죠? 그럼 분명히 얘네들의 뭘 받아서? 지침을 받아서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계획에 관한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고시했을 거예요. 맞죠? 그러면 지역도면 고시한 날로부터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면 되는데 얘는 공익사업이라 용도지역 규제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아서 어느 법에서 정한 대로? 도시개발법에서 정하는 대로 하라고 그래서 딱 봤더니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수립해서 도시개발구역 지정해서 사업하라는 거예요. 그럼 얘가 여기로 오면 되지. 여기로 이렇게. 그쵸? 그러면 요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거기 앞에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이 있다면 여기에 뭐 되게 해야 돼요? 부합되게. 무슨 계획은? 개발계획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게 질 밑에 나오는 거예요. 갑니다.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군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는 개발계획의 내용이 당의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에 뭐 되도록 하라고요? 부합되도록 해라. 당연하죠?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3번에 보면 복합기능도시 나오죠? 갑니다. 만약에 이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얼마 이상이면 33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33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대규모의 도시 하나 만든다는 얘기거든요. 어떤 규모의 도시를 만든다고요? 대규모의 신도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토지의 이용 계획을 정해주는 게 뭐고요? 개발 계획인데 이렇게 큰 도시 만드는데 주거 기능만 하세요. 그럼 돼야 안 돼요? 모든 걸 다 끝내줘라 이거죠? 무슨 기능을 갖도록? 복합 기능을 갖도록 개발 계획을 수립해 줄 것. 그 기준 면적이 얼마라고요? 330. 개발 계획의 수립 기준 누가 정해주고요? 계획의 기준은 다 누가 정해준다고요? 됐어요?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구역을 먼저 지정하고 나중에 개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거, 그쵸? 에? 개발 계획을 뭐 할 때? 공모. 이럴 때는 가능하죠? 두 번째는 자연녹지 지역이니까 보전 용도죠? 가능하죠? 도시지역 외지역이니까 보전 용도니까 가능하죠? 그 다음에 장관님이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서 하는 건데 얘는 자연환경 보전 지역만 아니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업지역 가능하죠? 그 다음에 주거지역이 포함되어 있대요? 근데 얘네들의 포함된 면적이 얼마 이하여야 돼요? 30% 이하여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는 몇 프로래요? 그럼 얘는 돼야 안 돼요? 답은 몇 번이에요? 이해하셨어요? 이런 거 너무 쉽게 풀어야 돼 이제는. 자, 옆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자 원칙 누구라고요? 시도지사, 대도시. 여기 보세요. 시도지사, 대도시장인 거 알죠? 그러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게 둘 이상의 시도나 대도시의 관할구역에 걸칠 수도 있어요, 없어요? 그럼 여기를 신도시로 개발하는 거죠, 여기를. 그러니까 이럴 때는 서로 모여서 협의해서 지정할 자를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정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네들끼리. 됐어요? 네. 됐죠? 근데 예외적으로 장관님도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자, 보세요. 국가가 한대요. 누가 한대요? 그럼 누가 지정해야 돼요? 장관님이 지정해야지. 국가니까. 됐어요? 자, 또 한 가지 여기다 써줄게요. 자, 보세요. 중앙장이 요청한대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한대요. 중앙장이니까 누구한테 요청해야 돼요? 당연하죠. 네?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시장, 군수, 구청장이 요청한대요. 시장, 군수, 구청장은 누구한테 요청해야 돼요? 시도지사. 맞죠? 시장, 군수, 구청장이니까 누구한테 요청하고? 이게 어려워요?
이거 어려우면 안 되는데? 그쵸? 중앙장은 누구한테 부탁하고? 장관한테 하고. 장관, 국가, 법령, 회길. 됐어요? 네? 네? 지방, 조례. 그쵸? 지자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자, 이거 너무 쉬워야 돼요? 자, 원래는 누가 해야 돼요? 시도지사, 대도시장이지요. 근데 천재지변 때문에 긴급히 해야 돼. 그럼 이자들이 못한다는 거죠? 그럼 누가 한다고요? 당연히 국장이에요. 자, 갑니다. 이번에 또 중요한 것도 하나 나와요. 보세요. 협의가 성립됐어요? 안 됐어요? 이럴 때는 서로 협의해서 정하는 거죠. 근데 이자들 간에 협의가 성립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그럼 누가? 장관님이 무엇을?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고요. 장관님이 둘 중에서 협의가 안 되면 누가 지정하라고 장관님이 지정해 주는 게 아니라, 됐어요?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장관님이 뭘 지정할 수 있다고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고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여기 보세요. 한국토지주택공사야. 무슨 토지주택공사요? 한국이면 지방이에요? 중앙이에요? 한국이면 국가잖아. 그쵸? 이자들이 30만 이상으로 국가계획과 관련돼서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뭐 한대요? 제한해요. 행정주체가 아니잖아, 얘는. 그쵸? 근데 얘가 30만 이상으로 국가계획과 관련돼서 제한할 때 있죠? 한국은 직접 누구한테 하라고요? 만약에 이게 여러분 지방공사야. 무슨 공사? 한국이 아니라 누구라고? 지방공사가 제한해. 그럼 지방공사는 누구한테 제한해야 돼? 장관한테 가면 돼, 안 돼? 아, 지방이 장관한테 가면 안 된다니까. 지방은 누구한테?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맞아요? 그러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얘네들은 이렇게 가야 돼. 이해하셨어? 이런 게 어려우면 안 돼? 그러면 한국토지주택공사 같은 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공공기관이라 그래. 무슨 기관이요? 공공기관의 장이 얼마 이상으로? 30만 이상으로 무슨 계획과? 국가계획과 관련돼서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할 때는 직접 누구한테 하라고? 그럴 때는 국장이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다 없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중요한 것만 읽어드려요. 자, 3번 공공기관의 장이 얼마 이상?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할 때는 누가 지정한다고요? 국장. 4번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에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을 때도 누가 지정한다고? 찾으셨어? 그 두 가지 외우세요. 자, 이러한 도시개발구역은 결합할 수도 있고 분할해서 지정할 수도 있다 없다? 근데 나중에 이제 가보면 알아요, 여러분. 넘겨보면 도시개발구역의 최소 면적은 만이야. 도시개발구역 지정 면적의 최소 면적이 얼마라고요? 만이니까 분할 후 각각의 면적은 얼마 이상이어야 된다고? 얼마 이상이어야 돼? 됐어요? 좋아요. 자, 이번에는 옆에 보면 지정 요청 나오죠? 누가 요청하냐면 시장, 군수, 구청장이 요청한대. 누가 요청한대요? 누가 요청한대? 그럼 누구한테 요청해야 돼? 시도지사에게. 이거 아까 배웠잖아. 됐어요? 제한이죠? 밑에 보면 뭐 나와요? 제한. 그러면 국가나 지자체는 요청하는 거지 제한자가 아니죠? 그러면 국가, 지자체 또 누구를 제외하라고? 조합. 조합도 제한자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국가, 지자체, 조합을 제외한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 있죠? 그 자들은 누구에게?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뭐 할 수 있다고요? 제한할 수 있어요.
됐나요? 근데 우리 아까 배웠죠? 한국도주택공사 있죠? 공공기관의 장이 얼마 이상으로? 30만 이상으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할 때는 누구한테 제한하라 그랬어? 그쵸. 그거를 잘 알면 되는 거죠. 됐나요? 자, 수용 여부의 통보 한번 볼게요. 자, 시장군수구청장은 제한 내용의 수용 여부를 몇 개월 안에? 1개월 안에 제한자에게 뭐 해주라고요? 통보. 넘기세요. 제한에 동의 나오죠? 무슨 시행자면? 민간의 동그라미. 민간 시행자라면 이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할 때요. 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의 뭐를 얻어야 돼요? 동의를 얻어야 돼. 그 이유는 투기적 개발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민간인은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어. 그래서 민간인들이 내가 한번 도시개발 사업 해볼 테니까 도시개발구역을 좀 지정해 주세요. 막 부탁을 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투기적 개발해서 돈 벌려고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래서 민간인들이 제한하려면 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의 뭐를 얻어야 돼요? 동의. 도시개발구역의 규모 나오죠? 공식이에요. 우리가 외운 공식. 주상자생, 공, 주상자생, 공. 자, 이렇듯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은 최소 면적이 얼마라고요? 그래서 아까 분할할 때 분할 후 각각의 면적은 다 얼마 이상이어야 돼? 만 이상이어야지. 주상자생, 이거 공식이라고 그랬죠? 주상자생, 공. 그 다음에 얘는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다도 지정할 수 있죠? 그것만 외우면 되지. 도시지역 외의 지역이면 얼마 이상이라고? 30만 이상. 됐나요? 그 옆에 3번, 4번 읽어주는 게 좀 두려워. 이거 너무 쉬운 건데.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자요.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군 기본계획에 의해서 개발이 가능한 지역에서만 국토교통부 장관님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정해라 이렇게 돼 있죠. 어디에다 지정하려면? 자연녹지, 생산녹지, 계획, 도시지역, 외지역. 그럼 얘는 무슨 용도예요? 보존 용도잖아. 보존 용도에다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에 의해서 뭐가 가능한? 개발이 가능한 지역으로 만들어 놓은 곳에만 지정하라는 거예요. 됐어요? 근데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이 수립됐어요? 수립되지 않았어요? 수립되지 않으면 개발 가능한 지역으로 못 만들어 놨죠? 그래도 개발할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자연, 녹지지역하고 어디라고? 계획, 관리지역에서만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설명이 필요해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믿을 수가 없어서 제가 또 해드립니다. 자, 한번 가봐요, 여러분. 우리는 앞에서 다 배운 거야. 자, 보존 용도에도, 무슨 용도에도? 자, 도시군 관리계획상 보존 용도 지역에도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이럴 때다 지정하려면 먼저 뭐부터 지정해라? 도시개발구역부터 지정하고, 맞아요? 나중에 뭐 수립해 주라고? 나중에 개발계획 수립해 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맞죠? 아까 문제도 풀었잖아. 근데 이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는 이 개발계획은 뭐에 부합되게 하라고? 얘가 수립되어 있으면 얘한테 부합하라고 그랬잖아.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 도시개발구역을 보존용도에다 지정할 때는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에 의해서 자, 여기 도시군 관리계획으로는 보존용도지만 됐어요? 앞으로 여기 개발해도 좋아요 라고 지침을 틀어주라는 거예요. 됐어요? 그렇게 놓은 상태에서 여기에다 도시개발구역 지정하고 됐어요? 여기에서 개발해도 좋아요 라고 틀어놨으니까 저기에 부합되게 나중에 뭐 수립하라는 거예요? 개발계획을 수립하라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이해했어요 정말? 이거 어려운 건데 이해했네? 그럼 용도지역도 잘 아는 건데 공부할 게 없는데 이거 아는 사람은? 됐죠? 근데 얘가 수립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으면 자연 녹지는 불가피하면 개발할 수 있죠. 계획관리지역은
환경을 고려한 개발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수립되어 있지 않으면 여기에만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라는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그래요. 그 다음에 적용 제외는 더 쉬워. 그러면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권자가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위의 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게 어디냐? 칠학지구. 그 다음에 어디요? 개발진흥지구. 그 밑에요. 지구단위계획구역. 이게 뭔지 알지 여러분? 알아 몰라? 모르지? 자, 밑에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서 장관님이 지정하는 것 있죠? 여기에는 이런 면적 제한, 광역도시계획, 도시공개본계획에 의해서 개발 가능한 용도를 만들어라. 이거 적용한다고 안 한다고? 그냥 지정하면 된다고. 여기 보세요. 우리 지난 시간에 열심히 공부했던 거. 원래 용도 지역이 지정되면 용도 지역 거 받아야죠. 대통령령에 의해서 규제 받아야죠. 근데 개발진흥지구 지정됐어요? 용도 지역 거 받아야 안 받아요? 용도 지역 거 받아야 안 받아요? 그럼 걔는 어떻게? 관계 법령에 의해서 수립되는 개발계획에 의해서. 그러면 개발진흥지구는 무조건 되고 관계 법령에 의한 무엇에 의해서? 개발 계획에 의해서만 개발하면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맞아요? 용도지역이 지정됐어요, 여러분. 원래는 용도지역 거 받아야지. 근데 그 위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됐어. 지구단위계획구역에는 용도지역 거 받아 안 받아? 그러면 거기는 어떻게? 무조건 되고 항상. 맞아요? 그러면 개발진흥지구나 칠학지구나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됐어요? 그럼 거기는 개발진흥지구는 개발계획에 의해서. 맞아요?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지구단위계획에 거기에서 정한 대로만 개발하면 되는 거예요. 됐어요? 거기 위에 도시개발 사업하겠다고 도시개발구역 개발할 수 있으니까 지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굳이 거기에 개발계획 수립할 필요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개발진흥지구는 무엇에 의해서? 관계법령에 의한 개발계획에. 지구단위계획, 칠학지구는, 자연칠학지구는 대통령령.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면적 이런 거 따질 필요도 있다고 없다고? 그런 거 제한 받는다고 안 받는다고?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여러분 진짜? 이거 만약에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위에 있는 3번, 4번을 나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이러면 국회법도 완벽하게 공부한 거예요. 토지 이용에 대해서. 진짜 이거 알겠어요? 아, 불안해서 그래. 웃지 말고. 나 불안해서 그래. 한편으로는 좀 떨리고. 이게 무슨 얘기인지 진짜 알겠냐고, 여러분. 아유, 괜한 걸 물어봤네. 괜한 걸 물어봤어. 그냥 아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냥 그렇게 갑시다. 자, 그럼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 엄청 잘한 거예요. 됐어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것이 확실히 잡히면 얘네들은 너무 쉬운 거예요. 부수적인 거에 불과해. 계획 중에 계획이 뭐라고요? 내용 중에 내용은? 용도지역이 정되면 어떻게 하라고? 대통령령. 이거예요, 이거. 그쵸? 근데 용도지역의 규제를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으면 공법은 무조건 되고 관계법령에 의한 계획에 의해서 받게끔 돼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 중에 하나가 지구단위계획구역이고 개발진흥지구고 칠학지구고. 맞아요? 그 다음에 공익사업은 규제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니까 개혁지도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얘네들은 다 그렇게 인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됐어. 뭐가 지정됐다고? 그럼 걔는 무조건 되고 무엇에 의해서? 그냥 무조건 되고 무조건 되고 무조건 되고. 이거는 흔들림이 없어요. 뭐가 없다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냐고. 지구단위계획구역 위에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됐어. 그래도 거기는 무엇에 의해서? 오케이. 오케이야. 그게 그 얘기예요. 그게 그 얘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훌륭합니다. 기분 되게 좋아졌어요. 자, 6번 있죠?
좀 이따 쉬었다 할 건데, 자, 이제 여기를 어려워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해줬는데, 이제 앞으로는 자세히 설명 안 해줘도 될 것 같네요. 잘하는 것 같아요. 정리하면 이거예요, 여러분. 도시개발 사업은 공익사업이다. 무슨 사업이다? 용도 지역의 규제를 받는다, 안 받는다? 오케이. 그러면 도시개발 사업은 어떻게? 관계법령에 의해서 정하는 계획에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 법이 어느 법이다? 도시개발법이다. 그래서 도시개발법에서 딱 열어봤더니, 야, 도시개발 사업하려면 뭐부터 지정해? 아무 데나 하지 말고 뭐 지정하라고? 도시개발구역 지정하고, 됐어요? 이거 지정할 때 여기 어떻게 개발할지 정해주는 뭐 수립해서? 개발계획 수립해서 도시개발구역 지정해갖고 용도지역 규제받지 말고 뭐해서 정한 대로? 야, 개발계획에서 정한 대로만 개발해나가. 지금 여기 공부한 거 이렇게. 이해하셨어요? 이해 가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자가 지정권자죠? 원칙이 누구고? 시도지사, 대도. 예외. 무슨 얘기인지 알죠? 예? 구역의 면적은 공식이라고 그랬지? 주상자색, 박근. 끝이지. 근데 보전용도에다도 지정할 수 있잖아. 이럴 때는 먼저 구역을 지정하고 나중에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다, 없다. 그럼 이 역할도 다 알고 이 정도만 알면 나머지는 뭐 너무 쉬운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해 갑니까? 그래요. 저 지정 절차부터는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